100살 넘어서 오래 사는 법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실 겁니다. 여기서 요지는 그거죠. 100살까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예요. 자, 본론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오래 살고 싶다면 실제로 100살 이상 건강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분석하면 그 비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마리가 잡힐 겁니다. 이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회복력에 있습니다. 그 회복력의 이유가 타고난 유전자 덕분이든 혹은 생활습관 덕분이든 간에 100살 이상, 100년 넘게 장수한 사람들은 단지 수명만이 100세 이상이었던 게 아니라 건강 수명 역시도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 20년, 30년 이상 더 길었던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당뇨병이 한 50대, 60대에 오는데 100세인들은 거의 80대, 90대에 이제 당뇨가 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생활습관 교정을 장수촌 사람들과 유사한 패턴으로 조정해서 높은 회복력을 가지도록 세팅할 수 있을까요? 이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한 5가지 정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할 거고, 여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늙어가는가, 어떤 병이 우리를 죽게 만드는가부터 먼저 간략하게 알고 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당뇨병과 대사증후군, 두 번째는 심장병을 비롯한 심혈관계 질환, 세 번째는 암이고요. 네 번째는 치매, 파킨슨병 같은 신경계 질환. 첫 번째로 대사 이상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리 몸의 신진대사라고 하는 과정은 식사를 통해 얻은 영양소를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을 통틀어서 말합니다. 그래서 대사가 원활하면 영양소를 먹었을 때 제대로 얘가 분해를 해가지고 에너지로 제깍제깍 잘 만들어내겠죠. 근데 이 대사가 원활하지가 않으니까 영양소 상태로 그냥 몸에 남아있게 되고 엉뚱한 곳에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쉬운 예로 당뇨가 있어요. 당분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에너지원을 섭취를 했는데 제대로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쓰지를 못하고 피에서 계속 돌다가 오줌으로 빠져나와서 당뇨가 됩니다. 이러한 대사질환의 대표적인 지표로 이어지는 게 바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모든 게 다 인슐린 저항성으로부터 일어난다 라고 얘기를 많이 드려요. 그러면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무엇이냐? 우리 몸이 포도당을 잘 빨아들여서 에너지로 잘 쓰이도록 하는 게 호르몬이 인슐린인데, 얘가 이제 약발이 안 먹히기 시작한다는 게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에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을 미루는 게 관건인 거죠. 두 번째로 순환기 질환에서는 특정 유형의 지질 성분에 의해서 혈관에 찌꺼기가 끼는 것처럼 끼고, 이것이 산화가 돼서 동맥벽이 망가지고 좁아지는 것이 문제가 되게 됩니다. 특히 혈관에 잘 끼는 애들이 이제 이런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체질에 따라서, 그리고 건강검진 받으시면서 이제 수치를 받아보시면서 미리미리 좀 관리를 해두시는 게 필요하겠죠. 세 번째로 암인데요. 암 역시도 골치 아픈 녀석 중에 하나입니다. 암세포는요, 자기 스스로 성장을 조절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막 자라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여기저기 막 퍼져가지고 전이가 돼버려요. 거기에 암세포는 대개 면역 회피 기전을 가지고 있는 게 문제가 되게 돼요. 못 맞췄지롱! 암세포는 일종의 돌연변이 세포이기 때문에 원래대로라면 건강한 면역을 가지고 있으면 면역세포가 돌연변이 세포 공격해가지고 죽여버리는 게 일상인데, 암세포는 이 면역을 회피하기 때문에 우리 몸의 세포로서 인식을 해요. 면역세포가. 그래서 면역이 작동하지를 못해서 고치질 못합니다. 항암제의 딜레마가 약간 이런 거예요. 암세포를 죽일 수는 있는데 우리 몸을 같이 죽이는 거죠. 일종의 독극물로 작용하는 그런 셈이 돼서, 그래서 혹자들은 항암제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항암제는 약과 독약 사이에 어딘가에 있다. 특히 세포독성 항암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암세포 치료제의 관건은 정상세포는 그대로 살리고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죽이는 것이 관건이 되게 되죠. 증권가에서 최근에 많이 다뤄지고 있는 PD-1 억제, CTLA4 억제, CAR-T세포 이런 것들이 다 이 암세포의 회피 기전을 우회해가지고 암세포만 죽이는 그런 요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회가 있으면 자세하게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 자, 마지막으로 치매입니다. 4번째 치매. 치매나 신경성 질환, 파킨슨병 이런 쪽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연구 결과가 속 시원하게 나온 적은 별로 없어요. 다만 이제 일부 환자의 경우에는 치매를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는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 있죠. 이런 것들이 많으면 원래 알츠하이머 병에 걸린다고 알려져 있는데, 일부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 많이 들어가 있어도 치매 증상이 따로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요즘에 이제 아산병원 정희원 교수님께서 가속 노화를 말씀하시면서 근테크를 해야 된다. 근육제 테크를 해야 된다. 우리가 움직일 수 있을 때 근육을 많이 모아놔야 나이가 들었을 때 근육을 이제 소비하면서 살 수 있다. 이런 근테크의 개념을 말씀하시는데, 두뇌 인지력도 역시 이런 재테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인지력이 좀 충분할 때 인지력 강화도 역시 좀 저축해 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 줄약. 첫 번째로 100세 이상 사는 사람은 80대, 90대에 가서도 만성질환이 크게 없었고 건강했다. 대부분. 그래서 두 번째는 사람들을 늙고 노쇠하게 만들고 수명을 단축시키는 것은 만성질환에 안 걸리게 관리하는 게 결국에 장수의 키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러한 노화를 만드는 질병들, 대사증후군, 심혈관계 질환, 암, 그리고 치매 인지력 질환, 이 4가지 질환을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수를 위해서.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고 실천하면 이러한 장수 전략에 편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유익하셨다면 구독, 재밌었다면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감사합니다.